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광주 평동농협이 운영하는 6곳의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말 그대로 직원 없이 운영되는 판매 공간인데요.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이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산구청입니다. 로비에 마련된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오전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종류도 다양하게 많고요. 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싱싱해서 좋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코너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주 평동농협이 운영하는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원 없이 운영되는 농산물 판매 공간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판로 확대와 소득 제고를 위해 2015년 5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는 광산구 안에서만 총 6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렴한 단가에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의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3%를 무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직매장 크기는 불과 3.2제곱미터로 모두 합쳐도 20제곱미터 남짓이지만 6개 매장에서 지난해에만 3억 8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려 이른바 한평의 기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존에 없던 판로와 꾸준한 소득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사를 접다시피 했던 고령농과 농사 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양배추를 재배해서 평동농협 로컬에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가장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한테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적정 가격에 아주 싱싱한 농산물을 또 로컬에서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 창출로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평동농협 사례를 본보기 삼아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380여 개에 이르는 기존 신토부리 창구를 올해 말까지 정리하고 NH농협은행 신토부리 로컬푸드 코너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신토부리 창구와 차별화하기 위해 취급 품목은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채소, 과일 등 제철 농산물 위주로 한다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의 지도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코너 설치를 희망하는 농협은행 영업점에는 입점 가능한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 정보를 제공하고 또 코너를 운영할 지역 농협에는 예산 및 무이자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은행 내 로컬푸드 코너 운영이 농협은행 영업점과 지역 농협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한편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도 앞장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올 한 해 농업정책에서 이슈가 될 농정 아젠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PLS와 직불제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그리고 농업가치 헌법 반영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축산 분야에 있어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입니다. 지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연장됐지만 여전히 법적인 제약이 많은 탓에 농가들은 근본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법의 테두리에 맞지 않게 지어진 무허가 축사를 법에 맞도록 개선하는 걸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말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올해 9월 말까지 축사를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짓거나 위치를 옮기는 등 적법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총 3만 5천여 농가가 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절반 가까운 1만 6천여 농가가 적법화를 마쳤거나 인허가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만 2천여 농가는 아직 측량 중이고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농가도 7천여 곳이나 되는 만큼
이행 의무 기간 안에 적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축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적법화가 어려운 이유는 축사의 사정이 제각각인데다 여기에는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입지 제한 구역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현재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7월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축산농가들은 적법화를 가로막는 핵심 사안이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개방시구사 같은 경우는 지붕에 다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리하게 소방시설 관계에 요구한다는 자체는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장 현장에 맞춰서 그거를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법 적용을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용 부담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부딪힐 수가 있고. 한편 정부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적법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축산업계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올 한 해 축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련된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인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인경 기자.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은 축사,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축사를 법에 맞도록 바꾼다는 뜻입니다. 축사 건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개보수하거나 증축하고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축사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모든 축사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저희 뉴스24에서도 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그런데 적법화 이행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정부는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 부여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올해 9월까지 적법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은 당장 급한 불만 껐을 뿐 현실적으로는 적법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네, 농가마다 무허가의 내용이 제각각으로 다 다른 데다가 가축분뇨법 외에도 건축법 같이 여러 가지 법률이 맞물려 있다 보니 개별 농가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아서입니다. 먼저 건축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축사 건물 자체가 문제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밀폐된 돈사나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소축사는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고 사방이 트여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셈인데요. 농가 현실을 감안해서 소축사가 가설 건축물로만 인정을 받아도 대다수의 소사육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축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적법화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대표적인데요. 이 제한거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 권고안의 20배가 넘는 거리를 가축사육 제한거리로 정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면적 가운데 90% 이상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지자체도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축산업계는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축산 농가들은 정부와 국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농가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은 빠졌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황주홍, 김현권, 정인하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요. 또 이현주 의원도 올해 입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축사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농가들이 축산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전담반을 설치하고 2년 주기로 공급업체 전수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사이버거래소는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보다 꼼꼼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올 4월부터 업체들은 학교 급식 배송 차량을 전수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에는 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질 방침입니다. 또 AT는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2년 주기로 공급업체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 업체가 중복으로 낙찰받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드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급 품목에 적합한 냉장과 냉동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1년 이상 입찰 실적이 없는 업체와 제재 회원 등은 입찰 참가를 하려면 신규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 및 안전유관기관과 공급업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학부모 등이 참여한 모니터링 점검단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8.5%에서 저희 EAT 시스템을 통해서 급식 식재료를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EAT도 이제 물론이고 그 관계 기관에서도 그 많은 그 협력이 따라지게 되면 학교 급식의 그 안전성 그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편 AT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 수수료를 활용해 급식 산업 육성과 공급업체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공급업체의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우수급식 종사자 시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야당이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농민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야당이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을 함께한 겁니다. 야당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농민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선 어떤 식으로든 목표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목표 가격을 쌀 80kg당 22만 6천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22만 6천 원은 애초 정부가 2018년산 쌀에 편성한 변동직불금 예산 5,775억 원을 전부 농가에 지급하기 위해 산출된 가격입니다. 그러나 변동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연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242억 원 깎인 2,53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부 대표는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22만 6천 원에서 24만 원 사이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직불제 예산 역시 2017년 2조 6천억 원이 책정된 점과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농가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3조 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목표 가격으로 24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존 목표 가격 18만 8천 원에 대입한 겁니다. 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쌀값 하락을 대비한 소득 보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분리해서 논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통합 직불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쌀값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정확히 확립이 돼야 하고 또 쌀값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가 공고가 된 이후에 통과돼야지 이런 상태에서 공익형 직불제와 목표 가격을 한꺼번에 하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김종회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목표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직불제 개편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돈 농가와 유통업체가 다양한 부위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속속 출시하면서 황금돼지의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2019년 황금 돼지의 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유통업계들은 소비자를 겨냥한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은 이른바 가성비 제품뿐만 아니라 가격 대비 소비자의 만족도가 큰 가심비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한우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았던 돼지고기지만 황금 돼지의 해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선물 세트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우고기 위주로 취급했던 주요 백화점들 역시 돈육 세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삼겹살과 목살 묶음 상품을 비롯해 무항생제 돼지고기 등이 프리미엄 선물로 나왔습니다. 또 유명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한돈 양념구이나 수제 햄, 소시지 상품 등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상품들도 출시됩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의 분위기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 현재 돼지고기 생산량이 많아 설에도 돼지고기 값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설 수요 집중 시기인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등급 판정 마리수가 75만 7천 마리로 지난해보다 4.1%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락값도 지난해 1월에 비해 11.8에서 4% 하락해 지육 1kg당 3,400원에서 3,70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영양군이 올해 채소 전문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농가가 농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줄이고 소득 향상을 돕는 시설인데요.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농가의 생산 효율이 지금보다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른바 APC는 농가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센터로 가져오면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과 저장, 그리고 시장이나 마트 등으로 출하까지 해주는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입니다. 기존에 농가에서 농산물을 수확한 뒤 직접 하던 유통 과정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영양군이 올해 채소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영양군 석보면 일원에 선별기를 포함한 집화장 2동과 저온 저장고 1동을 지을 계획으로 사업비 60억 5천여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군은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선 1단계로 2019년에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준비 과정을 거쳐서 2월 중에는 사업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따라서 산지 통합 마케팅 조직을 구성하고 원효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가의 수작업 시간과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생산 효율을 4배가량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증명된 고품질 상품을 제공합니다. 현재 전국에 430여 개, 경북에는 8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영양군의 경우 남영양농협이 운영하는 과수 전문 산지유통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과를 재배한 뒤 센터로 가져오면 기계로 당도와 색상을 선별해 등급을 자동 분류하고 포장을 거쳐 농협 등으로 내보냅니다. 현재 100여 농가가 이용 중인 센터는 농가 소득 향상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저장 능력이 없는 농가들의 홍수 출하를 막고 또 분산 출하를 해서 가격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 결국은 농가 소득으로 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동까지 공판장에 나가서 출하하는 번거로움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양군의 과수 전문 산지유통센터에 이어 채소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농가 소득 5천만 시대 달성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 길 소속 28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교육 강화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단체장들은 농업인 단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며 단합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새해 희망꽃길 퍼포먼스를 통해 농업인의 앞날이 꽃길이 되도록 농업인 단체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업인 단체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농업 부분의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도매시장에 반입됐거나 시내에 유통된 농산물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99.4%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4,290건을 대상으로 검사했는데 4,264건인 99.4%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12품목으로 들깻잎이 5건, 얼갈이 배추와 시금치가 각각 3건, 상추 2건, 취나물 1건 등입니다. 세종시가 농촌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을 비롯해 빈집을 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합니다. 시는 대상자에게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일부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됩니다. 전남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식육 포장 처리업 22곳과 판매업 232곳, 식육 즉석업 110곳 등 총 405곳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작업장 시설 기준 위생 관리와 고의적 중량 미달 또는 부정 유통 여부 등입니다. 여수시는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최근 고설 재배 방식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27농가가 남원 고설딸기 연구회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설 재배는 땅에서 키워 허리를 굽혀야 하는 토경 재배와 달리 딸기가 어른 허리 높이에 있기 때문에 재배가 쉬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딸기 육질이 단단한 데다 일찍 수확을 하고 유통기한도 길어 상대적으로 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